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픽셀플러스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영웅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또 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HDR 이미지 센서 그리고 ISP 베이스드 SVM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픽셀플러스에 대해서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픽셀플러스는 생긴 지는 2000년도에 생겨서 2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2003년도에 삼성 휴대폰 이미지 센서 카메라가 들어갈 때 저희 회사 제품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됐었고 또 그 이후에 2013년도에는 매출 1000억 이상의 큰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코스닥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D1급 해상도를 갖고 있는 센서부터 VGA급, 또 HD급, 또 FHD 센서를 지금까지도 양산해서 계속 매출을 하고 있고요. 또 ISP 칩, 그 다음에 SVM 컨트롤러, SoC 칩도 같이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참고로 저희 회사가 좀 더 밝은 또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판교에 사옥을 짓고 있고 내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미션인데요. 저희 회사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미지를 가지고 적용하는 유저 전 단계까지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 회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한 센서, 그리고 센서 출력을 영상 처리하는 ISP, 또 그 영상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송수신 칩, 그 다음에 그 받은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SoC 칩까지 저희가 토탈 솔루션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필요한 엣지 기술들을 저희는 현재도 계속 개발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은 여기에는 이제 한 4개년도 정도의 매출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그 1000억 이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4년 정도의 추이를 보면 380억 매출에서부터 작년 2021년도에는 500억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500억에서 최소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 분야로는 오토모티브 쪽이 84%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홈 애플리케이션, 가전 쪽, 그 다음에 보안 또는 지문 인식 쪽에도 매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HDR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R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자동차 쪽이 되겠죠.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HDR 센서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에서는 센서들이 점점 더 많은 개수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서라운드 뷰, 또 어라운드 뷰를 하기 위해서 4개, 각 방향으로 4개 정도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대체하는 이미러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의 드라이빙을 도와주는 ADAS 시스템에 필요한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전방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점점 더 다양한 목적에 맞는 센서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서 입장에서 보면은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센서를 카메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을 제가 판단할 때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사람 눈에 유사한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120dB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는 스펙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 하고요. 동시에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LFM 특성이 만족이 돼야 된다. LFM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후방 그 등이나 아니면 신호등들이 요즘 많이 이제 LED 등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눈에는 요 플리커라고 하는 깜빡거리는 게 보이지 않지만 센서는 요 LED의 주파수를 인지할 수도 있고 또 인지 못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냥 카메라로는 요 LFM이 플리커 현상으로 많이 보이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프레임 특성이 필요한 건데 요거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에 데이터를 보낼 때 레이턴시가 가능하면 짧은 그 데이터를 보내야만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60프레임의 고속 프레임에서 동작하는 센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HDR과 LFM의 그 기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센서에서는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데 이 노출 타임에서 트레이드오프이 있고요. 하이다이나믹 레인지를 만족하려면 노출이 가능하면 짧은 것까지 요구되는데 LFM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노출을 가능하면 길게 해줘야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센서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른 트레이드오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시모스 이미지 센서의 계략적인 블락 다이어그램이고요. 기본적으로 픽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픽셀은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게 되고 그 픽셀 출력은 볼티지로 아날로그 회로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요 볼티지를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세기가 있는지를 카운터를 통해서 그 세기를 가늠하게 되고 그걸 디지털로 환산해서 로직적으로 보내주게 되고 그러면 로직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또는 미피 또는 패럴렐로 전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픽셀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포토다이오드의 동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공학에서 많이 배웠던 다이오드는 순방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이미지 센서는 순방향이 아니고 역방향 특성을 이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역방향으로 포토다이오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 역방향에서 되어 있던 디플리션 리전이 좁아지고 또 그 좁아진 그 디플리션 리전을 빛이 들어오면서 유기된 전자들이 뛰어넘으면서 역방향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 역방향 전류를 세기에 맞게 저희가 디텍션 함으로써 이 빛의 세기를 이미지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오른쪽은 이제 그 포토다이오드의 단면도를 볼 수 있고요. Q1이라고 하는 트랜스퍼 TR이 있고 그 다음에 Q2의 게이트는 플로팅 디퓨전이라고 해서 넘어온 전하, 빛 전하 차지를 담을 수 있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포토다이오드가 디폴트 상태에서는 디스차지를 다 시켜서 모든 노드에 빛이 차지가 없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면 포토다이오드의 차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RG라고 하는 리셋 게이트 트랜지스터에서 리셋 시그널을 한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포토다이오드에 차지된 전하를 한 번에 트랜스퍼 하게 됩니다. 그러해 놓고 시그널 레벨을 한 번 더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잡아놨던 리셋과 시그널 레벨의 디지털 차이 값을 읽어서 어느 정도 빛의 세기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전하를 담아둬야 되는
저장소가 좀 더 큰 걸 요구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그걸 물리적으로 캡을 이용해서 요 CLS라는 캡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HDR을 하기 위해서 이런 캡이 없다고 하면은 포트 다이오드에 축적된 전하를 한 번에 이 FD라는 아까 저장소라고 했던 플로팅 디퓨전 노드로 한 번에 보내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잔존하는 차지가 발생하게 되면 사이드 이펙이 발생을 합니다. 요게 픽셀 간에 블루밍이 발생하거나 또는 레그 특성으로 보이게 되는 결과를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캡을 이용해서 포토다이오드에서 생긴 거를 FD에 크게 한 번에 저장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HDR 센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포토다이오드가 사람 눈이 커버하는 정도의 120dB 이상의 다이내믹 렌즈를 갖기 위해서는 한 장의 이미지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두 장, 세 장 그 이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이내믹 렌즈를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노출을 달리게 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어두운 곳을 노출을 키워서 밝게 해야 되고 또 밝은 쪽은 노출을 짧게 해서 그 이미지를 새추레이션 되는 그 정보의 손실 없이 짧은 노출로 아주 밝은 이미지라도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듯이 저희가 캡을 이용해서 한 번의 노출로 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한 장을 획득하고요. 그다음에 캡을 이용해서 숏이라는 이미지를 중간 정도의 밝기 이미지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밝은 환경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아주 짧은 노출로 얻어지는 베리숏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컴바인을 합성을 하게 되고요. 그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게인을 먹이고 이 DR을 만들기 위한 이 라인 선상에 롱숏, 베리숏을 합성을 하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원하는 DR이 확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보면은 컨버전 게인이 아까 롱하고 숏의 MIM 캡의 차이에 의한 1대 8의 컨버전 게인이 발생을 하고 또 롱 이미지에서는 아날로그 게인을 더 줘서 롱과 숏은 비율이 1대 16을 맞춰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밝은 이미지에 노출을 짧게 한 그 이미지는 또 숏 대비해서 16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롱숏, 베리숏의 비율이 256대 16대 1의 결과를 갖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12빛의 ADC를 쓴다고 하면 이 256이라는 이 8빛의 익스텐전 효과를 얻게 돼서 저희가 요 밑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두운 곳의 롱 이미지 그리고 밝은 곳의 베리숏 이미지를 다 세 장을 컴바인해서 아래에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다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완벽한 이미지를 얻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구현된 저희 회사 제품이 5210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요거는 실제로 양산이 돼서 매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면 저녁에 특히 봤을 때 앞차가 정차되어 있을 때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은 5210의 이미지와 오른쪽 그림이 있고요. 왼쪽 그림은 약간 DR이 떨어지는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요. 번호판이나 후미등 그리고 신호등의 광원의 크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DR이 높을수록 이런 광원들이 또렷하게 원으로 보이게 되고 또 자동차 넘버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챕터 3인데 ISP 기술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ISP를 계속 개발해 오면서 요즘은 이제 파이프라인이 많이 최적화되었고요. 최적화된 파이프라인을 볼 수 있는데 센서 출력은 베이어로 저희가 입력이 됩니다. ISP로. 그럼 그 입력을 받아서 베이어 이미지에서 처리하는 ISP 기능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DPC,
디펙티브 픽셀을 보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이즈 리덕션을 2D 또는 3D로 한다든지, 렌즈 쉐이딩 커렉션, 그다음 화이트 밸런스, 그다음에 톤맵, 디모자이크를 통해서 RGB로 변환이 되고, 그 RGB에서 컬러 커렉션이나 감마를 보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V로 유저가 원할 때 브라이트니스 컨트롤이나 휴를 센츄레이 휴 컨트롤해서 YV 이미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블락 중에서도 이제 주요 블락들을 보면은 ISP 펑션 중에 이제 디모자이크 블락이라는 블락이 있는데요. 이 블락이 이제 ISP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블락인데, 픽셀의 각 픽셀들은 각 고유의 색을 컬러 필터를 가지고 있고, 컬러 필터를 통해서 각각 한 개의 색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센서를 위에서 보면은 R, G, G, B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사람 눈에 볼 때는 이 각 픽셀들이 모든 종류의 색깔을 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블락이 디모자이크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모자이크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로페스 필터를 쓴다든지 아니면 인터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은지 계속 개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이게 이제 잘 됐을 때 이런 지퍼의 사이드 이펙이나 또 블러링 되는 이런 효과를 없앨 수 있고, 최적화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렌즈 쉐이딩 커렉션인데요. 물리적으로 센서들은 마이크로 렌즈를 이렇게 공정 중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마이크로 렌즈 자체가 굴곡이 있겠죠. 블록 렌즈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픽셀의 위치에 따라서 광이 입사되는 각이 다 틀리게 되고, 그 세기도 틀려지게 되면은 이렇게 쉐이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SP에서는 이런 픽셀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켜게 되는, 보정을 하게 돼서 가중치를 두어서, 위치에 따라서 가중치를 둬서 이런 쉐이딩을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DPC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운드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반도체 공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디펙이 영향을 받는 픽셀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어떤 거는 죽어서 까맣게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밝게 항상 핫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이게 움직이는 반짝반짝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픽셀 정보를 가지고 이런 거를 필터링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게 이 DPC 블락이고요. 다음은 AWB인데요. AWB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비유로 하면, 사람은 어떠한 그 환경, 그러니까 색온도 환경에서도 뭐 백열등이든 형광등이든 들어가도 하얀색을 보고 하얀색을 인식을 하죠. 근데 센서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는 그 작업을 해주는 기능의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왼쪽에 글로벌 게인 윈도우를 쓰면 윈도우가 개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AWB 기능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고요. 그런 로컬로 윈도우를 많이 쪼갰을 때 AWB 기능을 좀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톤 매핑 쪽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블락인데, 우리가 아까 다이나믹 레인지 120dB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20빛 정도의 그 신호 처리한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걸 디스플레이하고 보여주려면 20빛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 모니터들이 필요한데, 아직 현존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20빛의 데이터의 그 큰 데이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톤 매핑을 해서 되게 다이나믹하게 넓은 20빛의 톤 매핑을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게 다시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걸 어떻게 줄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보는 영상의 컬러 이미지들이, 이미지에 대한 색 대비라든지 자연스러움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사람 눈은 이미 그거를 수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이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알고 있죠. 그렇게 톤 매핑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을 적용하고 있고, 또 오토매틱하게 익스포저를, 우리 사람 눈은 예를 들어서 터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올 때 사람은 자동으로 노출을 조정하죠. 그런 걸 센서가 할 수 있게 하는 블락이 톤 매핑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AWB라고 하는 그 화이트 밸런스도 마찬가지로 톤 매핑의 기능 중에 일부입니다. 톤 매핑을 어떻게 하고 있냐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X축이 디스플레이 되는, 아니죠. 여기 X축이 데이터라고 하면은 Y축이 이제 이미지 디스플레이를 하는 Y축이라고 보면 되고요. 톤 매핑을 녹색으로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일자로 해주면 좋겠지만 디스플레이 Y축이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이런 빨간색의 요 점선으로 표시된 것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때 톤 매핑을 리니어하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있는 데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데이터 없는 데서도 톤 매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아래에 이미지처럼 이 색 대비가 전혀 안 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처럼 톤 매핑을 시그모이드 펑션을 취하게 되면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는 리니어하게 톤 매핑을 할애를 하고요. 데이터 없는 곳에서는 톤 매핑을 거의 쓰지 않으면 이 아래 하단의 오른쪽 그림처럼 색 대비가 뚜렷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톤 매핑을 하는 거에 따라서 각 회사마다 적용하는 기술이 다르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ISP 성능이 좌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LFM 특성인데요. LED를 쓰는 아까 신호등이나 또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등들이 LED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런데 그 LED는 PWM 시그널을 에 의해서 구동이 되고, 그 PWM의 주파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고유의 주파수가 90Hz에서 약 150Hz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아래 신호등 그림을 보면 프레임이 N 프레임이 있고 N 플러스 1 프레임이 있는데 LED 펄스가 온, 오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센서의 익스포저 타임과 LED의 온 하는 타이밍이 딱 정확히 일치가 될 때는 빨간 신호등이 표시가 되게 되지만, 반대로 LED 펄스가 오프 됐을 때 센서가 노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 정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신호등에 이 빨간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가 플리커로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의 센서로 적용될 때는 되게 큰 안전에 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센서들이 앞으로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이런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저희 회사 센서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 LFM 기능을 포함하는 센서가 개발돼서 실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VM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VM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을 하는 컨트롤러 칩을 개발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장의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받아서 내장의 이미지를 스티칭하고 그 영상을 2D, 3D로 보여주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주차할 때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끊기지 않도록 영상을 다 360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HD급 레졸루션을 4장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캘을 해야 되고, 캘 하는 프로세스도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SVM으로 볼 수 있는 뷰 모드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2D 그리고 3D,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그다음 리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칩에 대한 사양인데요. 기본적으로 CPU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CPU는 리스크 5 정도의 CPU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인풋은 4장을 받고 그다음에 HD 끝까지 받을 수 있고 비디오 아웃풋으로는 아날로그 또는 YV 패럴렐로 디지털 출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켈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외국 이미지를 카메라가 4개의 카메라가 이미지를 특정을 하고 이미지 왜곡이 되었을 때 그거를 보정하는 켈 프로세스가 제일 처음에는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거를 오토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VM 컨트롤러 칩의 기능 중에 브라이트니스 컨트롤이 있고요. 4개의 카메라의 영상을 받다 보니까 4개의 카메라 영상이 다 틀릴 수 있죠. 색깔이나 또는 밝기나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다이나믹 블렌딩처럼 오토바이가 있을 때, 정차되어 있을 때 고정된 4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그 영상만 처리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가 좀 분리되는 이상한 영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ISP가 인지를 해서 이 구간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이 영상을 제대로 보정이 가능하고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할 때 많이 아시는 트랜잭션 궤적을 보여주는 주차 보조를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VM 컨트롤러 칩으로서 저희가 지금 양산하고 있는 칩의 애플리케이션인데요. LVDS라고 하는 ISP 리스 카메라로 카메라만 4개를 가지고 출력을 받아서 LVDS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LVDS TX, RX를 받고 그 다음에 5008K라는 SVM 컨트롤러 칩에서 ISP 기능과 함께 SVM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보시면 센서도 저희 센서를 사용하게 되고 그 센서 출력을 미피나 패럴렐로 보내면 시리얼라이즈를 통해서 LVDS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LVDS 시리얼라이즈에서 받아서 5008로 보내주게 됩니다. ECU를 포함한 스킴이고요. 이 장표에서는 아까는 카메라 출력을 그냥 LVDS를 서데스 전송을 해서 뒷단에서 ISP 처리를 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거보다도 가장 저렴한 솔루션, 로코스트로 SVM을 구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센서에서 패럴렐이나 미피로 저희 ISP 6008이라고 하는 ISP를 연동을 시키면 각 4개 카메라가 센서와 ISP가 구성이 되고요. 그 6008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로 5009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LVDS, 서데스 칩, TX, RS 칩이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부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SVM을 할 수 있는 가장 로코스트 경제적인 솔루션도 저희가 같이 적용을 해서 양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HD로 전송되는 시그널을 5009라고 하는 저희 회사 SVM 컨트롤러 칩에서 받아서 그 출력을 4군데로 보내주죠. 모니터, AVN 모니터 쪽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CPU, 또 리코딩 할 수 있는 드라이빙 리코더 쪽으로 보낼 수 있고 3군데네요. 예. 그렇게 전송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5009를 사용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코스트나 그 다음에 저희 국내에서 기술적인 지원, 그 다음에 신뢰성, 퍼포먼스, 다이버시티에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픽셀 플러스라는 회사는 들어보셨겠지만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도 센서 업체로는 저희 회사에서 경쟁력이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